저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 12월 27일자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론재단에 갔던 시기는 2008년 10월 달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미디어법이 2009년 9월 달에 통과가 되면서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신문유통원 이 3개 단체가 통폐합을 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의 연구이사로 갔다가 새로 출범하는 재단의 경영이사로 자리를 바꿔서 3년 공직을 하고 특히 이제 언론 지원기관으로의 근무한 기간은 토탈 한 4년 정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손태희 교수님과 우리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역시 두 분의 의견 차이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논쟁거리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이 처하고 있는 현재 위기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의 위기와 경애의 위기다. 신뢰의 위기는 언론을 이제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언론을 믿느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언론재단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공방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언론 가운데 어느 매체를 신뢰하느냐가 보면 그때 KBS가 1등으로 나오고 두 번째가 포탈이 두 번째로 나오고 신문은 거의 5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조선일보가 5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재단에 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담당 조사 분석팀에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포탈이 언론이냐. 포탈은 언론에서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그냥 모아서 제공하는 유통 창구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언론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 어디서 뉴스를 봤습니까? 그럼 내 포탈에서 봤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사를 봤느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낚시성 기사를 잘 올리는 그러니까 제목이 그럴듯한 기사를 올리면 그게 마치 일반인들은 이게 굉장히 뉴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언론이 상당히 이제 신뢰를 얻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전통 언론들도 소위 조정동과 한겨레 경향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정파성. 아까 이제 손 교수님께서 언론의 자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언론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각 조정동뿐 아니고 한겨레 중앙 등등이 스스로 다 자기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데 굉장히 역정동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안이, 같은 팩트가 있는데, 조정동이 보는 관점과 한겨레와 경향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내가 지향하는 이념과 후보와 이런 걸 밝히죠. 우리 언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영의 위기인데 이건 뭐 뉴미디어 발전이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구독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 59%, 지금 뭐 작년 조사하니까 28%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거의 안 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신문을 거의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뭐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생긴 거죠. 태블릿 PC,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보니까 전통 신문을 안 보게 돼.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경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사들이 너나 없이 지금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문사가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요 문제와 함께 제가 이제 한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언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언론이 어려운데 언론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미국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자유, 언론 또 이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죠. 이거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은 언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송의 정도 규제하는 정도만 있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죠. 민간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뭐 카네기 재단이라든지 또 퓨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민간인데 언론에 대한 각종 자료도 제공하는 거 그걸 지원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나 공적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공공성, 책임성 이런 걸 강조하고 여론의 다양성 그렇게 해서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언론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가는데 대표적인 기구가 제가 몸담았던 언론진흥재단이고 또 코바코 같은 기구입니다.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공사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었는데 코바코는 전두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왜?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 광고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시청률을 개의치 않습니다. 특히 소위 마이너 매체들, 지방 방송들, 또 종교 방송들, 소위 말해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9시 뉴스, KBS 9시 뉴스가 15분당 3천만 원이면 그것이 광고하기 위해서는 CBS 무슨 프로, 또 지방 대전 MBC 무슨 프로 등등을 같이 끼워 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송 광고공사를 만들었죠. 그 언론 재단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프레스센터가 있었고 한국언론연구원이 있었고 언론인 금고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들었으면서 김대중 정부 들었으면서 통합이 돼서 언론재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재단은 이 문제지가 MB 정부 들어서 문제지가 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직접 지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간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신문유통은 사실 폐지되는 거죠. 언론재단은 주통합되면서. 그래서 신문사 직접 지원을 해줬거든요. 배달비다 지원해주고. 이거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뭐 지금 또 인수위에 보니까 그걸 살리겠다고 문화부가 보고를 한 것 같아서 지금 또 새로운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우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조중동까지도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이 불가피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방법론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지발이 같은 게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지발이는 아까 말씀하신 2005년 1월 달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부가 지역 언론들 육성하고 조중동을 입김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게 한시법으로 6년짜리로 만들어져서 지원을 매년 한 200억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10년 9월 달에 한시법으로 끝날 예정이었었는데 지역신문들이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로비를 하니까 이게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문화부는 없애고자 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6년 연장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발위가 매년 한 200억, 작년에는 120억 규모로 이것도 계속 국고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국고 출연이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사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방 언론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좀 소유주가 범법 행위를 했느냐 그 다음에 신문사 내에 무슨 윤리위원회라고 ombudsman 제도 같은 걸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각 언론은 이제 프랭카드를 겁니다. 이건 정부가 인정한 언론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거 가지고 심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 언론재단에 임원을 하면서 지역을 또 다녀보면 지역의 메이저 언론들은 초기 여기 지원 안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근데 이게 프랭카드를 거니까 마치 이게 안 되면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언론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방 언론 제발 정부가 좀 지원해, 좀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정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허가제로 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등록제로 바뀌면서
언론을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언론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언론 지원이 불가피하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언론사의 지원은 주면 안 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냐. 적어도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언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교육은 과거에 이것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언론이 기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기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레스 카드라고 하는 걸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기자증이 마치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것처럼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태우 정도 들었으면서 한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스스로가 교육을 시킬 만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KBS나 몇 개 언론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사들은 또 노태우 정부 들었으면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돼서 이제 91년부터 언론 교육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각 언론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도 저희 언론재단에 모셔가지고 언론 윤리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기자들한테 기자가 뭐냐? 도대체 기사는 어떻게 쓰는 거냐? 저널리즘이 뭐냐? 이런 기초 강의부터 해야 되는 기자들이요. 기자 공부하고 기자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식 보고 논술 보고 이런 거 기자가 되거든요. 언론이 뭔지를 모르고 기자가 되는 겁니다. 와서 폼 잡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책임 없이 글을 막 쏘다가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대한 교육은 기존기관 공통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뉴스 컨텐츠가 아까 포털에 싸구려로 팔려나가는 이건 언론사가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 네이버 다음에 기사를 제공한 겁니다. 이거 서로 제공 안 해주면 자기들은 왜 컨텐츠 접근권이 제한되니까 네이버와 다음 가서 로비합니다. 특히 마이너 매체의 그 임원들은 상당 부분의 로비를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 편집 캐스터 담당자한테 가서 골프 치고 밥 사고 하는 게 상당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거, 이 언론사가 자초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포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언론사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했던 게 뭐냐면 뉴스 코리아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뉴스 저작권을 재단에 위탁을 하면 저희 재단이 대신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줘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뉴스 코리아라는 상품을 보는 건 월 20만 원 내면 모든 언론을 다 본다. 그렇게 해서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은 기관이 대신 팔아서 언론사에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사 신문 나는 거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올리고 하는 게 다 저작권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국회의원들도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80%가 다 위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고 국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은 적어도 이 정도 돈을 내고 뉴스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언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이거 N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뉴스 활용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뉴스 콘텐츠를 젊었을 때부터 접해서 신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우리 지원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언론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뉴스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뉴스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든 또 SNS도 유통이 되든 좋은 뉴스 컨텐츠에 대한 접근들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신문 구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뉴스 컨텐츠의 그 소위 접근도 회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격의 저널리즘이 고양돼야 된다. 적어도 기자들이 좋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